경기 침체로 인해 영호 씨의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정치인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채무 일부를 정부가 대신 탕감해 줄 것입니다. 마을 광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일했지만 빚을 진 사람과 계획 없이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빚을 진 사람을 정책 집행 전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빚 탕감 심사를 복잡하게 만들수록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호 씨 같은 사람들은 서류에서 탈락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한편 민수 씨는 이미 큰 빚이 있었지만 이번 빚이 탕감되면 또 새로운 빚을 내도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다시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모한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무모한 베팅은 곧바로 더 큰 빚의 덫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치인은 주민들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리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의 당면 목표는 주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장의 재촉과 재선거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리인인 정치인의 이익과 주민들의 장기적인 이익이 어긋나면서 정책 시행은 왜곡되어 갔습니다. 영호 씨는 일부 빚을 탕감받았지만 기금의 대부분은 고위험 채무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잠깐의 숨통이 트였을 뿐 공적 자금은 허무하게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공적 자금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신뢰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얘기는 대규모 채무 조정 정책의 역선택, 도덕적 해이, 대리인 문제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2025년 가을 정부는 채무 조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책의 규모와 강도가 지나치게 크며 이 정책이 금융 질서와 시장 신뢰를 훼손해 장기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역선택입니다. 역선택은 정책이 오히려 문제가 큰 집단을 끌어들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규모 탕감 정책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거나 상환 의지가 약한 차주들을 먼저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굳이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장래에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더 조심할 이유가 없어지고 금융시장은 상환 능력이 낮거나 상환 의지가 약한 차주들로 구성된 시장으로 바뀝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차주 집단이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의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버티면 국가가 해결해준다는 신호가 퍼지는 순간 상환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손해를 보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됩니다. 좋은 차주가 시장에서 이탈하고 문제 차주만 남게 되죠.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기업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악화시키고 민간 금융회사가 취약계층 대출을 오히려 더 회피하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때 행동이 더 무책임해지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해주면 시장 전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빚을 못 갚아도 괜찮다. 시간만 끌면 국가가 해결해준다. 상환보다 버티는 것이 이익이다. 이 메시지가 고착되는 순간 채무자의 행동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성실하게 갚아가던 사람이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탕감받자고 생각할 수 있고 미래의 대출을 받을 때 위험을 더 크게 감수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상적으로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퍼지면 정책 신뢰는 훼손되고 장래에 비슷한 지원책을 내놓아도 아무도 믿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리인 문제입니다. 대리인 문제는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과 그 정책의 결과를 책임지는 주체가 다를 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책 입안자와 정치권은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이익을 얻지만 장기적인 비용은 미래 정부, 금융 소비자, 금융회사, 그리고 납세자 전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결정권자는 이익을 취하고 비용은 다른 사람이 지게 됩니다. 정치권은 단기적으로 서민 지원이라는 명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일으킬 장기적 재정 악화,
금융시장 신뢰 붕괴, 민간 신용 공급 축소 등은 결국 국민과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이 감당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정책 강도가 쉽게 과도해지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동시에 작동하면 민간 금융회사는 위험이 높아져서 취약계층 대출을 회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는 다시 공적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공적 금융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민간 금융의 신용 공급은 위축되며 금융 생태계의 균형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50% 부분 감면, 그리고 나머지 성실 상환시 인센티브 제공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전면 탕감보다 재정 부담이 작고 상환 행동을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며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의 신용 공급 기능도 유지됩니다. 즉, 취약계층을 돕되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대규모 채무 조정 정책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잘못 설계되면 금융 질서를 흔들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취약계층의 장기적 금융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적 금융 정책은 형평성, 지속 가능성, 시장 신뢰, 민간 금융의 역할,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은 단기적 선의보다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신호가 잘못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한 세대의 금융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